오늘 벌써 14번째인 것 같아요. 14번째. 네, 2019년 6월 홈프로 파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짧게 홈프로 파티 소개를 드릴게요. 홈프로 파티는 매달 마지막 월요일 오후 7시부터 하는 판교를 중심으로 한 그런 스타트업 커뮤니티고요. 그 다음에 판교에 보면은 직장인분들이 한 8만 명 정도 계세요. 그래서 판교에 직장인분들도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디 뭐 괜찮은 팀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고, 맨날 저희 컴퍼니비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인데 저희한테 맨날 들어오는 질문이 뭐냐면 괜찮은 스타트업 없어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근데 너무 많기도 하고 스타트업도 많고 그 다음에 이 질문을 하는 분들의 백그라운드도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마련한 게 홈브로 파티예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 월요일 저녁에는 여기 와서 어떤 분들이 와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듣고 피자랑 맥주 한 잔씩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저희 모임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히 알고 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홈프로 파티의 연원에 대해서도 또 매달 얘기하다 보니까 또 얘기를 할게요. 원래 스티브 잡스랑 스티브 워즈니악이 창업을 하면서 제일 처음 발표를 한 데가 스탠포드 대학교의 홈브루 컴퓨팅 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커뮤니티였어요. 그래서 스탠포드에서 집에서 만든 컴퓨터를, 그러니까 홈브루잉을 한 컴퓨터를 들고 나와서 발표를 하는 그런 모임인데, 여기서 스티브 워즈니악이 애플 1을 발표를 해요. 근데 사람들이 누가 개인 컴퓨터를 쓰냐, 퍼스널 컴퓨터를 누가 쓰냐라는 맹비난을 받으면서 역사 속으로 이제 잊혀질 뻔하다가 거기서 애플 1을 30대를 유통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통하는 분을 만나서 애플 1이 팔리게 됩니다. 그게 지금 저기 제주도에 있는 넥슨 컴퓨터 박물관의 몇 억짜리 애플 1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컴퍼니비에 엔젤 투자자 조합원들도 계시고 기업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많이 이제 다양한 분들이 계시니까 꼭 내가 여기서 투자 받아야겠다 이렇게 막 붙잡고 발표하고 이거보다는 발표 예행 연습을 한다 그런 마음으로 가볍게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티우스 이가영입니다. 보통 영어 발음으로 하면 그리유스인데 제가 그리티우스로 발음하게 된 게 보통 제가 그리유스라고 하면은 욕심 많은 그리디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단어 거칠다 또는 패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패기 있는 젊은 그리티우스입니다. 됩니다. 네. 사진이 조금 너무 커가지고 마이크를 잘 모르겠는데 이게 드라마틱한 차이가 보이시나요? 속눈썹이 있고 없고 여성분들이 이제 이러한 효과를 위해서 속눈썹을 이제 통해서 연출을 하시는데 이때 많이 사용되는 게 인조 속눈썹이랑 속눈썹 연장술이에요. 근데 이 둘에는 여러 가지 피인 포인트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인조 속눈썹 연장술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텐데 접착제로 속눈썹 한 올 한 올에다가 이렇게 인조물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인조 속눈썹 연장술의 경우에는 이제 이 한 올을 하루라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여성분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속눈썹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속눈썹 인조 속눈썹 접착제를 통해서 피부에 그냥 부착하는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에 제대로 붙이지 못하면 열심히 한 아이섀도우 눈꺼풀에 색칠을 하시거든요. 이제 이거를 망쳐버리기 일쑤였고 또 일회용 인조 속눈썹이 아무리 일회용이라고 해도 관리만 잘해주면 이제 재사용이 한 2~3년 정도 가능한데 이제 이 재사용을 위해서 해야 하는 후관리가 매우 귀찮다는 부분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속눈썹이랑 인조 속눈썹이랑 속눈썹 연장술에 사용되는 접착제가 이제 발암물질이 있다고 뉴스에서 작년 초에서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여러 번 참가한 판촉전이라든지 판매전에서 이러한 접착제로 인해서 눈시림 등의 여러 이제 불편함을 여러 여성분들이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경제적인 부담감이 있는데요. 속눈썹 연장술의 경우에는 지속 기간이 2, 3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연장술을 해주셔야 되고 인조 속눈썹이 일회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또 구매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대학생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이 또 제가 그리고 모든 여성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It's Yours But Better 아이브래쉬를 개발을 했습니다. 아이브래쉬는 이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자석에 자석, 이제 N극과 S극의 붙는 성질을 이용을 하여서 부착하는 인조 속눈썹인데 이제 잘 모르실 거예요. 인조 속눈썹이라고 이걸 제 실제 속눈썹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자석에 붙어있는 인조 속눈썹 위아래로 샌드위치에서 부착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뭐 편리성, 안정성, 그리고 경제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하는 인조 속눈썹입니다. 자석을 사용해요. 네, 지금 붙이고 있어요. 궁금하시면 신기하네. 띄워드릴게요. 네. 인조 속눈썹이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여러 제품들이 있긴 한데 모든 자석 인조 속눈썹과 저희 아이브래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또 저희가 작년 12월에 브랜드 런칭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현재 6가지의 다양한 디자인을 구성을 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피드백에 반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그 디자인을 추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바이어들과 미팅 진행 시 특히 이제 기존의 자석 인조 속눈썹을 유통을 하셨던 바이어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있고요. 그 결과 이제 연간 5만 세트 계약 이제 제의도 들어오고 있고 또 OEM 여러 업체에서 OEM 제의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의 주요 타깃 데모그래픽은 화장을 하시는 10대 말 또 30대 후반이신데요. 그리고 이분들을 타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주로 사용하시는 채널이 인스타그램이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국내 해외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롯데 홈쇼핑에서 주관한 브랜드 엑스포가 있었는데 거기에 선정이 돼서 호주를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박람회 참가한 첫 4시간 만에 준비한 물량 다 수정을 하기도 했었고 저번 달에 참가한 케이콘 재팬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모든 제품을 이제 완판을 하여서 해외 시장에서 높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을 조금 이제 파보자라는 주 목적으로 지금 벤더사들을 물색을 하고 있고요. 또 이에는 언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유학을 10년을 하였고 어페럴 머신다이징을 전공을 하여서 마케팅을 이제 부전공을 하였고 저희 다른 팀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퍼블릭 PR을 전공을 해서 저희가 이제 해외 시장 조사라든지 마케팅 기획 구성하는 거는 좀 쫀쫀하게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시간이 초과했네요. 저 이것만 말할게요. 네. 그리고 저희 제품이 인조 속눈썹이다 해서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부자재 선정부터 네. 모든 이제 세트 개발이라든지 그런 게 좀 더 하셔도 돼요. 그거 모든 개발 단계는 저희가 다 하고 있는 아주 열성적인 팀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모토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아이브래쉬는 모든 여성분 저희 제품 착용하는 모든 일에 더 아름다운 분을 약속드리겠다. 좋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게 자석 방식이면 네. 그러면은 기존에 어쨌든 사람이 눈썹이 대부분 있으니까 그 속눈썹 존재하는 거를 찍는 거예요. 그 어머니들이 빨래하고 빨래 집을 때 빨래를 주고 집게를 이렇게 찢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희 속눈썹이고 원래 속눈썹이고. 기억이 아까 제품 페이지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은 기존에도 자석 방식은 있는 거잖아요. 네, 있어요. 어떤 게 달라요? 지금 이게 크게 지금 6가지인 건데 네. 일반적으로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조 속눈썹의 경우 이걸 좀 가까이 보셔야 되는데 네. 어쨌든 위에 한 층이 있고 저희 속눈썹 그리고 3층이 또 다른 자석 속눈썹인 거잖아요. 네. 스트립 래쉬라서 이렇게 큰 덩이가 2개가 붙어버려요. 그러면은 디자인이 굉장히 두꺼워지기도 하고 네. 무게감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 이게 속눈썹에 붙어있지 않아요.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그마한 2mm짜리 조각들이 밑에 하나, 둘, 3개가 붙어 있어가지고 이제 인종이나 나라마다 몸모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 크기라든지 눈매 제한되지 않고 모든 인종이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거랑 같이 묶이는 부분도 있고 이제 벨트 길이 같은 경우에는 옷이 남성분은 옷 사이즈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여성분은 4, 4, 5 사이즈가 있어요. 네. 그것처럼 눈 길이도 6도 있고. 네, 예, 그렇죠. 네. 단축구멍만 하신 분이 있고 눈이 좀
왕눈처럼 되게 크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디자인이 이제 길이가 있어서 이제 모든 분들이 자신의 눈 길이에 맞게 착용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네, 목이 좀 많은데 너무 많아지나요? 네, 괜찮나요? 계속 떠들어도 되나요? 아니요, 그 뒷팀도 있으니까 네. 자세한 얘기는 또 네, 피자랑 그렇죠. 맥주 먹으면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가격은 얼마? 26,000원인데 저희는 한 번 구매하면은 이제 45회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270회까지 썼거든요. 그래서 관리만 잘해주면 사실 이 정도까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 네, 꿀주차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나의 정기권으로 여러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주차 정기권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는 꿀주차입니다. 먼저 저희 비전 및 사업 목표는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 정기권을 저희 회사로부터 구매를 하게 되면은 저희와 제휴되어 있는 서울시 여러 주차장을 한 달 동안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먼저 저희가 이 사업을 제일 처음에 진행했을 때 불법 주차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찾기 위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저도 주차장 플랫폼 업체에서 잠깐 근무를 하다가 그 문제를 발견을 하고 나와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불법 주차를 하는 이유를 살펴보시면은 대부분이 불법 주차 요금이 비싸서 그리고 주차장이 없어서라는 이유가 거의 80%입니다. 근데 서울시 연도별 주차장 확보율을 찾아보면은 서울시에는 무려 130%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주차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은 빈 주차 공간을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주차를 못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차 요금이 안정화, 고객이 빈 주차 공간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한다면은 불법 주차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먼저 서비스 소개입니다. 일단은 저희 서비스에 대한 요금제 부분인데요. 무제한 요금제는 월 25만 원을 결제를 하시게 되면은 저희 회사와 연결되어 있는 서울시에 있는 제휴되어 있는 주차장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꿀이라는 곳을 도입을 했는데요. 여기서 400꿀, 240꿀, 100꿀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당 3꿀인 주차장에서 5시간을 주차하면은 15꿀이 차감되고 이 꿀을 한 달 동안 차감되면서 한 달 동안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방식입니다. 키보드로 하시고. 키보드는 딴 데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서비스를 조금 더 유연하기 위해서 고객용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주차장용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QR코드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고객용 어플리케이션은 고객이라는 분은 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칭하고요. 고객용 어플리케이션에는 제휴주차장 위치와 사진, 그 다음에 만차 유무, 목적지와의 도보 거리, 그 다음에 현재 보유풀, QR코드 월정기권, 그 다음에 주차장까지 내비게이션을 연동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주차장용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주차장용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주차장 관리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만차 여부를 설정하고 월 고객 이용량을 확인을 할 수 있고 QR코드는 차량 번호 인식기가 있는 곳에서는 그냥 차량 번호 인식기로 만차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되지만 차량 번호 인식기가 없는 주차장이 소형 주차장이 많거든요. 차량 번호 인식기라는 게 원천 기술이어서 그 가격이 비싸서 조금 저렴한 QR코드를 통해서 그런 소형 주차장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저희는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고객은 이용자와 공급자로 나눌 수 있고 공급자는 주차장 사장님들이고 이용자는 운전을 하시는 분들 주로 지금 영업 대상 주로 저희가 지금 마케팅 대상은 영업직 그다음에 회사의 주차 공간이 없는 고객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여러 주차장을 이용을 하지 않더라도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편이어서 자기 회사 주변에 있는 정기권 주차장이 만차가 되어 있는 고객들도 그러니까 정기권을 구매할 수 없는 고객들도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구매를 해서 주변에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고객들도 대상이 됩니다. 네, 저희는 시장 점유에서 먼저 방배동, 역삼동, 연남동, 신사동, 논현동 이 5가지 동을 제일 처음에 초기 시장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시장 500억 시장 중에 50%의 시장을 1년 내로 진입하는 것이 목표이고 저희 아직 서비스 런칭은 9월 1일 날짜로 서비스가 런칭될 예정입니다. 네, 경쟁 상황 분석인데 카카오톡
주차, 모드의 주차, 파킹lot 등 여러 가지 주차 플랫폼 업체들이 있지만 이 플랫폼 업체들과 다른 거는 저희는 월 정기권을 판매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지금 플랫폼 업체들이 지금 조금 적자를 놓지 못하고 있는데 적자를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익 구조에 대한 것과 1일권에 대한 수수료를 받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페이 자체가 많이 낮지 않아서 적자를 난다고 판단을 했고 그리고 저희는 수익 구조를 조금 변동을 하고 월 정기권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수익 구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통합 월 정기권, 주차 가능 여부 확인, 그다음 주차권과 적용수 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월 정기권으로 수수료 경쟁에서 우위를 정하고 만차알림 주차장 관리자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고객 관리를 진행하는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기존 플랫폼 업체의 경우 주차장이 만약에 10석을 예약을 하려고 하면은 10석을 비워놔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공성률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공간이 많이 확보되지 않은 주차장은 플랫폼 업체와 주차장 자체가 계약을 맺기 힘든데 저희는 이 부분을 그냥 주차장 관리인이 만차인지 만차 아닌지를 확인을 해서 그냥 설정으로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여기서 수익 구조를 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조금 독특한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꿀주차가 보유하고 있는 꿀주차에서 정기권을 구매하신 분들 금액의 40%를 저희가 받고요. 나머지 60%를 주차장 사장님들 요금으로 주차장 사장님들에게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A, B, C, D 이 총 5인이 아까 공급자이고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은 이용 꿀수에 따라서 비례해서 2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나눠서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꾸준히 월 평균 30에서 12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차장 사장님들의 경우요. 사업 전략은 저희는 고객 이용 편리성과 정기권 요금제, 그다음 주차장 관리자 이용 편리성, 수익성을 극대화시킬 거고 고객 비용 절감 효과는 33.3%로 비교적 높게 나온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공속률을 낮출 수 있고 관리자 이용 편리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업체들과 달리 저희는 추가적인 설비를 진행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 상황에서도 적용을 바로 시켜서 월 꾸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조금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 전략 및 확장인데요. QR코드를 통해서 호텔이나 카페 주차 공간 같은 경우에는 차량번호 인식기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를 통해서 주차 공간을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할 예정이고 이용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방식을 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서비스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기보다 가장 큰 어려움을 영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차장 영업이요. 저희는 대한주차산업협회와 MOU를 체결해서 대한주차산업협회 서울시에만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 회원사가 29만 9천 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대한주차산업협회와 같이 함께 그쪽 주차장 회원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영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그 영업망과 그다음 지금 구축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3명이서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현재는 3명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은 그 월주차 대상으로 하는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주로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겠네요. 네, 직장 여기 앞에 보시면은 직장인들도 많이 이용을 하실 거고 영업직들뿐만 아니라 골드 정도의 경우에는 주말에 가족끼리 서울시 전역에 놀러를 다닌다거나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네. 일단 이거는 이제 우리 꿀주차에서 부지를 많이 확보했을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다가 주차 면적을 달라고 해도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그 네. 문정동 제가 회사가 문정동에 있어서 네. 문정동 테라타워 앞에 있는 월 정기권이 네. 지금 밀린 횟수가 149명이 밀려 있더라고요. 예약 고객이. 그러니까 주차장에서도 월 정기권을 함부로 줄 수 없는. 실질적으로 그 주차장을 가보게 되면 주차장 자리는 많이 비어 있는데 네. 주차장에도 월 정기권을 함부로 줄 수 없는 이유가 네. 일부 한 달에 한 번씩 극도로 몰리는 시간에만 네. 고객이 많기 때문에 그 고객 양에서 제외하고 네. 월 주차 공간을 계산을 해서 드립니다.
근데 그러면 그 남은 시간에는 주차 공간이 무조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네네. 그 남은 공간, 남은 시간과 공간을 저희는 만잘 서비스를 통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만 더. 네네. 하다가 거기 관리 아저씨랑 친해져가지고 네네. 이거 안 쓰고 그냥 다이렉트로 한 거예요. 다이렉트로 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한테 이제 그 주차장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저희 서비스 자체 목표가 모든 플랫폼에서의 문제이긴 한데. 네, 하나의 정기권으로 네. 그러니까 영업직들을 대상으로 제일 처음에 저희가 마케팅을 진행하려는 이유가 네. 영업직들이 비교적 한 달에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를 주차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영업직의 경우 한 주차장에 정기권을 사용할 수도 네. 없고 여러 주차장을 옮겨 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 영업직들을 대상으로 조금 많이 진행을 할 거라서 네. 일단은 색다르네요. 네. 네. 네, 발표해주신 우리 꿀주차의 서종배 대표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KTCQ의 조하영 대표님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TCQ의 조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중소 및 스타트업을 위한 고객 정보 보호 서비스인 KTCQ를 운영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냐? 개인정보 다들 중요하다고 말은 하는데 막상 서비스 런칭하고 서비스 운영하고 막 하다 보면 그죠? 회원가입 때부터 우리는 많은 여러 군데의 유사 사이트에서 복사 붙여넣기를 해오죠, 보통.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를 해온 사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회원가입도 할 거고 마케팅도 할 거고 뉴스레터도 보낼 거고 이벤트가 때가 되면 이벤트도 하고 해야 되니까 돈이는 한 번에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저기에서 막 이제 열심히 복사를 해서 뭔가 이렇게 이용 만들었어요. 양보하는 복사. 개인적으로 동의서를 복사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되게 대표님께서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 지금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동의서를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동의서 과태료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수집할 때 우리가 서비스 이용의 필수적인 내용이랑 선택으로 구분해야 되는 내용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막 서비스를 한참 알리고 해야 되니까 네트워킹도 하고 여기저기 사람들 많이 만나요. 그러면서 명함 쭉 받아서 서비스 런칭하는 시점에 명함에서 이제 메일 쭉 보낸다. 저희 서비스 런칭했고요. 한번 들어와 주세요. 이 경우 어떻게 되느냐? 과태료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이걸 받은 사람이 정말 내 기분이 나빠서 스팸 신고하면 과태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들 시정 조치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명함을 주고받는 이유는 나한테 마케팅 정보 주세요라고 명함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서로 인사했고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명함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암묵적인 사회적인 합의의 영역에 벗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마케팅의 영역은. 그러면 이제 궁금해요. 스타트업들은 큰 회사들은 법무팀도 있고 정보보호팀도 있고 한데 작은 회사는 어디다 물어볼까요? 혹시 이런 거 궁금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어디다가 물어봐서 궁금하긴 궁금해요. 그렇죠. 궁금은 하시죠. 그러면 이제 보통 어디 가시냐면 변호사님 찾아가세요. 그러면 이제 견적받고 100만 원? 안 되겠다. 일단 좀 더 크고 나서 하자 하세요. 근데 이제 계속 그럴 순 없잖아요. 저희는 오네피플이라는 회사이고 모두가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전에 공공기관이나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에서 200여 개의 회사에서 개인정보보호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저희가 프로젝트를 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스타트업들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그런 스타트업들의 프로젝트를 어쩌다가 가게 됐는데 실제로 개인정보를 이전에 그러니까 사업 초기에 수집한 정보에 동의 이력을 확인할 수 없어서 몇만 명 이상의 고객 정보를 실제로 삭제한 건이 있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라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 곳이 그동안 너무나 없었던 거예요. 이런 직업이 있는지조차도 대부분 모르시죠. 그래서 저희 서비스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기업 현황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필요한 동의서나 처리 방침을 저희가 직접 작성해드리고 이제 어느 정도 우리 고객이 지금 있다. 그런데 마케팅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하는데 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현황이 잘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연간 서비스로 이제 상시 자문해드리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쓰시면 일단 동의서 처리 방침
연간 서비스는 2억 8천만 원. 저희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법에도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 꼭 안 하면 과태료 걸리는 거, 네. 안 해도 되는데 법에는 있는 거. 그래서 뭐 요구사항이 많은데 인터넷 검색하면 아주 단편적인 정보들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하지 않으면 반드시 과태료를 받는 내용들로만 항목을 구성했고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제 자신 있게 저희가 예방할 수 있는 과태료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 실제 쓰고 계시는 고객들인데요. 서비스가 처음에는 이제 급하니까 우리가 일단 이게 돌아가야 일단 작동에 대한 고객한테 뭘 알리고 고객이 어느 정도 모여야 투자를 받고 하니까 일단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크다가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크다가 유출사고 나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저희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해 주셨고 이제 모호했던 내용들에 대한 이제 정확한 기준들로 서비스를 이제 받게 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저희가 스타트업을 만들기도 하고 기획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역시 스타트업의 고객이면서 우리 역시 다 개인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당연하게 이제 지켜질 수 있는 어떤 사회가 되기를 이제 저희 비전으로 잡았고 그래서 이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뿐 아니라 이제 중소 스타트업들이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비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이게 되게 좋은 내용이고 근데 저한테 지금 저희 서비스에 필요한 내용인데요. 궁금한 게 사실은 뭐 개인정보 쪽도 그렇지만 이용약관들 이런 것들도 솔직히 작성할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한 사이트에 가서 서비스에서 긁어다가 조합을 해서 지금 저희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이렇게 좀 지원이라든지 어떤 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저희가 맨 처음에 타겟을 스타트업으로 바꾸면서 제일 처음 질문했던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게 이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인가요? 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할 때는 동의서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그 동의서에는 어떤 항목을 어떤 목적으로 어느 기간까지 이용할 것이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게 이용자가 회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우리가 그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내용이 동의서에 들어갑니다. 그럼 말씀하신 처리 방침은 어디에 있는 거냐고 하면 회사가 개인정보 수집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할 건데 나한테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들어가요.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는 우리 회사가 어떤 목적으로 개인정보 수집했는지, 어디에 이용하는지, 제공하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담당자는 누구인지까지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타트업을 만나서 제일 먼저 듣는 내용이 뭐냐면 개인정보 약관 다 해주시죠? 라고 여쭤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용약관 다르죠? 동의서 다르죠? 처리 방침이 다 다른데 약관 해주시나요? 라고 여쭤봐서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테일 법무법인에 계시는 이제 최재형 변호사님이 계시는데 저희랑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약관 부분도 저희가 같이 케어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타겟으로 보고 있는 소비자층의 인식에 약관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면 그럼 그걸 굳이 구분해서 시장을 학습시킬 필요는 없다.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되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휴하고 계신 변호사님과 서비스를 약관 영역도 서비스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킥키 모빌리티라고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오늘 출시하고 왔습니다. 아, 오늘 출시하셨어요? 오늘 축하드립니다. 출시하고 제가 타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요즘 워낙 좀 많이 깔리고 있어서 저희가 누구냐면 설명을 드리려면 저희는 이제 직장인들을 좀 대상으로 서비스를 준비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신나는 모빌리티 세상이 저희 비전이에요. 그래서 걷기 싫고 이제 많이 늦잖아요. 아침에 잠도 많은데 늦지만 타고가 이런 슬로건들을 가지고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신도시에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되게 교통이 불편하더라고요. 걷기 싫은 게 이제 집에서 버스 정류장, 지하철까지 가는 것도 그렇고 걷기
걷기 싫고 걷는 게 오래 걸리고 늦잠 자다 지각이 예상되고 자전거는 땀나고 붐비는 마을버스는 싫고 근데 또 그래서 킥보드를 많이 타고 다니길래 킥보드를 제가 사가지고 회사까지 가려고 했더니 이게 지하철하고 버스에 또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는 걸 포기했었는데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만들면 어떨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도권에 통근 시간이 1시간 이상이 되는 사람이 261만 명이나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통근 시간이 1시간인 직장인들이 통근 행복 상실로 월 94만 원씩 상실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94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출퇴근 때 가장 속상한 것은 무엇이냐? 이대로 가다가 지각이 헛스랄 때, 그다음 사람이 너무 많아 숨이 턱턱 막혀올 때, 그다음에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타야 할 버스나 지하철이 떠날 때, 다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저희 솔루션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저렇게 맨 왼쪽에 전동 킥보드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라스트 마일 일렉트릭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해서 저희가 전동 킥보드를 시작으로 전동 스쿠터와 전기 오토바이까지 확장하는 것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기 지금 카카오 이제 바이크 같은 경우는 페달을 돌리는 자전거인데 저희는 페달이 없는 전동 스쿠터를 그 다음 모델로 도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전기 오토바이 이제 많이 이제 그 매연기가 오토바이 시끄럽기도 하고 매연도 많이 나오는데 이쪽으로 이제 확장할 계획이고요. 저희 거는 이제 다른 서비스들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앱에 있는 킥보드를 찾아서 QR코드를 찍고 그다음에 이용한 다음에 그냥 반납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결제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현재 이제 깔려 있는 킥보인, 고고싱 다른 업체들과 같이 B2C 모델로 먼저 시작을 했지만 저희는 나중에 중심으로 가고 싶은 모델은 B2B 모델입니다. 그 기업이나 건물에 이제 제휴를 맺어서 통근용, 업무용, 입주민들을 전용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이게 오타가 났는데 이제 전기 오토바이 공유 서비스는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팀이 굉장히 사실 숫자가 빈약합니다. 2명밖에 없거든요. 개발자와 비개발자 딱 이 2명밖에 없어요. 다른 경쟁사들은 지금 30명 넘는 데도 있고 최소 10명 정도 이제 있는 인원들로 하는데 저희가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면 저는 사실은 아직은 월급쟁이인데 이제 외부에서는 이렇게 대표라고 하고 다니고 있는데 휴맥스라는 기업의 사내벤처 1기로 선정이 됐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그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1기로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저기 뒤에 계신 이병규 팀장님께서 이제 저희 휴맥스 사내벤처 1기를 이렇게 선정시켜 주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의 그 카플렛이라고 카시어링 서비스가 있어요. 그 입주민들 대상, 그다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카시어링 서비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과 저희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디지파츠라고 해서 소카에 들어가는 그런 하드웨어 솔루션들이 있거든요. 소카가 통신하는 것들은 다 이 계열사에서 만든 기기를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가지고 그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아이템을 선택하게 되었고 휴맥스 같은 경우는 19개의 해외 지사를 갖고 있어서 이제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내연기관 오토바이들이 사실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문제까지 이제 대두돼서 이제 못하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처음에는 이렇게 킥보드로 시작을 해서 7월 중에는 이제 종로 광화문 지역에 이제 100대까지 확장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9월 30일이 되면 사내벤처가 종료되고 분사하고 투자 유치를 한 다음에 이제 킥보드는 이제 12월까지 1000대, 그 다음에 내년에는 10,000대, 그 다음에 내년 9월쯤에 전기 오토바이까지 확장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연말쯤에는 베트남에 진출해서 전기 오토바이를 까는 것, 이제 저희 모빌리티 세상을 만드는 것의 완성이 이제 그쪽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투자해 주실 분과 그다음에 직원복지나 업무용 게임을 도입을 원하시는 그런 회사나
저희가 이제 B급 감성이거든요. TT가 좀 B급 감성인데 B급 감성 마케팅 해주실 그런 마케팅 능력자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이게 대당 수익성 같은 게 어떻게 되나요? 대상 영업비밀인가요? 아닙니다. 대상 수익은 네. 결국에는 이렇게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게 그 네. 하루에 몇 번을 타주느냐가 사실 내주는 네. 거거든요. 왜냐면 기본 요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1,000원이든 뭐 업체마다 다른데 타는 순간에 기본 요금이 나가는데 과연 몇 명이 하루에 이걸 타주느냐에 따라서 그 감가상각 안에서 수익이 날 수 있거든요. 네. 저희는 한 8번 이상은 하루에 한 대당 타줘야 네.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업체들은 사실 그냥 무조건 늘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아마 수익이 안 나고 네. 적자가 나는 대수들이 많아질 거라서 저희는 그래서 조금 B2B 영역으로 정말로 회사들이 돈을 내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좀 가보자. B2B라 하시면은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여기 한국에 있는 기업들의 NC소프트에서 네, 회사에서 이렇게 출퇴근할 이용권을 때 그렇죠. 직원들한테 이렇게 더 이용권을 싸게 이제 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왜냐면은 사실 판교가 예전에는 그 셔틀이 되게 잘 안 돼 있었는데 네. 요즘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쵸. 네. 근데 이제 판교 말고도 네. 사실 그런 회사들 무지 많거든요. 여기는 사실 좀 여건이 좋은 회사들이 많은 거고 네. 그게 그 회사까지 지하철역에서 15분 이상 걸리는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 데들을 제휴를 해가지고 건물 단위로 제휴를 맺으면 충분히 생산이 있겠죠. 올해는 지금 사내 매출이니까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내년이라고 보고 올해 올해 이미 뭐 본격적인 예. 시작을 했지만 예. 내년 매출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내년에는 매출 글쎄요 그거 한 30억 정도를 30억. 예,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매출은요. 근데 네. 수익은 아직 네. 저희도 돌려봐야 알겠더라고요. 여러 번 돌려봐야 네. 더 많이 키울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네. 네. 또 혹시 이 질문 받으셔야겠다. 네. 그 요새 저기 전기 스쿠터나 킥보드 타다가 사고 많이 났는데 예. 네. 그 경우에 대한 뭐 대비책 같은 거. 저희도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최소한으로는 보험을 가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험이 저희가 들고 싶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돈을 굉장히 많이 예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험 금액도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미 너무 많은 그런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서 네. 이제 커버해주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1,000만 원대 안에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조금 그러니까 이게 법이 우선 통과가 좀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서 보험이 또 갈 거라서 그렇죠. 좀 시간이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달에 놀러 오셨다가 이번 달에 발표를 하시는 네. 여기 9층에서 지금 스타트업 하고 계시네요.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글로벌 오디오 콘텐츠 플랫폼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이걸 지향하고 있는 포플 스튜디오라는 서비스를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건 그 팟캐스트입니다. 제가 이제 우연히 팟캐스트를 한 3년 전쯤에 듣고 이제 빠졌는데 그 재미에 듣고 나니까 이게 한 가지 큰 문제가 보였습니다. 팟캐스트를 만드는 사람들은 분명히 곳곳에 많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도 있는데 제가 찾을 수는 없었어요. 예를 들면 뭐 시진핑을 다룬 팟캐스트를 듣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찾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럴까 하고 이제 이쪽 업계와 인더스트리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팟캐스트 만드는 어떤 분들은 자기가 광고 수익 때문에 굳이 MP3로 만들어 놓은 거를 동영상으로 변환해서 매번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있다. 뭐 굳이 의미는 없더라도 신규 유입이 그쪽에서 일어난다. 이런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우리만의 홈페이지를 따로 가지고 싶다라는 팟캐스터도 계셨는데 기존에 제공하는 서비스에서는 그런 니즈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장표가 이게 좀 긴 거라서 좀 불필요한 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측된 여러 문제들을 이제 종합을 해보자면 그
새로운 청취자를 유입시킬 수 있는 채널이 팟캐스터들한테 존재하지가 않는다. 그리고 그 유입이 늦다 보니까 그때까지 제작자가 비용을 버티지 못한다. 그리고는 이제 빨리 팟캐스트 나중에 가면 좀 괜찮은 팟캐스트였음에도 이르게 종료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부분 넘어갔습니다. 팟캐스터들이 이제 수익을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굳이 초기에 시작한 팟캐스터들 경우에는 이 중에서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없습니다. 자기들을 좋아해주는 사람들로부터 기부금을 받거나 또는 자기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제 간접 광고를 홍보해주면서 광고 수출을 받거나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용을 쥐어짜서 절감을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주고자 하는 거고요. 팟캐스트 콘텐츠들을 이제 우선 관리하는 비용을 줄여주겠다. 그래서 팟캐스트 제작하는 데 들어간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주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팟캐스트를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핵심은 그 MP3로 되어 있는 오디오 콘텐츠를 검색 가능하도록 바꿔주겠다는 건데요. 스피치 레코레이션 같은 걸 이용해서 MP3의 내용을 다 음성 인식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인덱싱을 해서 검색으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굉장히 낮은 광고 수익을 이제 제고해서 높은 광고 수익률을 얻도록 하겠다. 이제 레비뉴는 팟캐스터가 쉐어를 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팟캐스트를 만드는 과정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저희는 팟캐스트 크리에이터로 하여금 기획과 녹음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나머지 쪽은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관리를 해주겠다 입니다. 이쪽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가치 제안은 팟캐스트 제작에만 집중하도록 도와드리고 나머지 번거로운 거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제공하겠다. 그 중에 기능의 핵심은 오디오 콘텐츠를 검색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와, 그리고 신뢰성 있는 콘텐츠 관리를 여러 채널에 대해서 사운드 클라우드, 스포티파이, 유튜브 이런 여러 다양한 콘텐츠 채널에 대해서 동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팟캐스트 특성상 그 바이럴 소셜 미디어의 홍보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기능을 이용해서 MP3에 대해서 하이라이트 클립 등을 제공하는 식으로 해결해 드리겠다 이런 거고, 마지막으로 이걸 바탕으로 높은 광고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 있겠다라는 제안을 이제 합니다. 팟캐스트 랜드스케이프는 여기 그려놓은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 중에서 마케팅 쪽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이 그래서 이제 오디오 콘텐츠 마케팅 플랫폼이고요.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그 원클릭 콘텐츠 관리, 음성인식, 오디오 검색, 그리고 팟캐스트의 팬덤을 관리할 수 있는 커뮤니티 빌드업 시스템, 그리고 타겟 오디오 광고 시스템을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컨셉을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팟캐스트 개개인이 다양한 채널에 대해서 자기가 일일이 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일종의 컨시어지 서비스로 대행 서비스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수익 모델은 쉽게 말하면 팟캐스터로 하여금 돈을 벌게 만들므로써 거기에서 일정 부분 수출을 가져오는 겁니다. 기부금을 만들 수 있는, 쉽게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연다든가 콘텐츠 유료와 브랜드 상품 판매 같은 걸 할 수 있는 이커머스 사이트를 빌드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모델은 주로 판매 수수료와 그리고 오디오 광고나 후원금 모금 등에 대한 대행 수수료가 있을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 기능은 무료로 제공을 할 것인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더 고도화된 기능은 거기에 맞게 조금의 프리미엄 금액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가야 될 비용은 이제 웹호스팅 비용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등이 나갈 것 같고요. 음성 인식에 따른 API 이용료가 있는데 현재는 클라우드 API를 이용해서 조금 비용이 나가겠지만 향후 내재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디오 광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이 또한 초기에는 조금의 영업 조직 운영을 해야 될 거고, 향후에는 여기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또 플랫폼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이 좀 더 나왔습니다. 시장은 현재 미국 시장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MAU로 따지자면 현재 9천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공한 팟캐스트들이 나오고 있고, 중국도 역시 인구가 많은 만큼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DAU로도 이제 800만 명 이렇게 나온다고 하고요. 국내도 지금 2, 3년 전부터 아주 빠르게 성장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조금 약간의 문제가 좀 있어서 이쪽은 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향후에 팟캐스트 시장 전망은 오디오 콘텐츠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커넥티드 카라든가 스마트 스피커, 또 콘텐츠 영역이 오디오북이나 또 블로그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더 수요가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팀은 이제 저희 개발자 2분과 그리고 품질 엔지니어 1분, 그리고 디자이너 겸 브랜드 그로스에이커 1분, 그렇게 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위치는 여기 그 건물 9층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자, 예를 들면 예. 제가 최근에 그 주식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예. 컨텐츠가 8개를 이제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발전을 시켜주시는 있습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콘텐츠에 들어오는 수요는 올게닉 서치, 그러니까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고자 하는 욕구를 저희가 그걸 수집을 할 거고요. 네, 유튜브 검색이 요즘에 많아가지고 그냥 유튜브에만 올린 상태예요. 팟캐스트로 나가죠. 예. 어떻게 올리는지 몰라요. 팟캐스트.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네. 저희 그 올게닉 서치의 베이스에 네. 여러분들의 콘텐츠를 팟캐스트 음성으로도 제공해 주는 거를 기능을 제안을 하겠죠. 그래서 만들어준 원본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뭐 편집 작업을 만약에 대행을 하거나 편집이 된 거를 주시면은 네. 저희가 그 팟캐스트 채널에다가 오디오 채널에다 저희가 대신 업로드를 해드리겠다, 그리고 뿌려드리겠다. 그 유튜브 채널 URL만 딱 드리면 되나요? 그게 오디오 버전 이제 특성상 그 네. 동영상하고 좀 다른 편집이 들어가야 돼서 그렇죠. 굉장히 꼼꼼한 편집이 들어가야 돼요. 공백이 없는. 어. 예. 오디오에서는 아무 말 안 하는 사이런스 구간이 3초 이상 나오면 이거는 보통 방송에서 방송 사고라고 하니까. 그렇죠. 예. 팟캐스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편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그 부분 초기에는 대응을 할 수 있으려고. 결국에는 뒤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 이제 처음부터 모든 걸 소프트웨어로 완전히 대체하지 못했으니까요. 처음에 컨시어지 서비스 전략상 초기에는 사람을 이용해서 대응을 할 거고 네. 차차 소프트웨어로 그걸 대체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 언제 런칭해요? 지금 이제 여름 지나갈 것 같습니다. 9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예. 유튜버나 예. BJ 그다음에 팟캐스터의 좀 다른 점이 좋은 질문인데 그 비디오 콘텐츠하고 오디오 콘텐츠하고 오디오 라이브 콘텐츠하고 이 세 개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비디오는 들어가시면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전하거나 하고 싶은 말이 없어도 비디오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하다못해 뭔가 웃긴 춤을 춘다거나 해서라도 만들 수 그냥 있는데 뭐 10시간 동안 마인크래프트 하고. 예. 오디오 콘텐츠는 그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없으면 콘텐츠 자체를 생성할 수가 없어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마이크 쳐놓고. 그래서 팟캐스트를 만드시는 분들 그 팟캐스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제, 경영, 시사 또는 인문학 이런 쪽을 많이 다루고 독서를 다룬다든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비디오 콘텐츠를 만드시는 영역하고 오디오 크리에이터들하고는 겹치질 않아요. 판약이 갈라져 있습니다. 청취자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거 자세한 얘기는 일단 피자 타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엄마의 사랑처럼 식지 않는 유아 식판을 만드는 베이비 키스입니다. 아이만을 위한 유아용품과 엄마와 아이를 위한 육아용품은 다른데요. 아이만을 위한 유아용품이 아닌 엄마와 아이를 위한 육아용품을 만드는 것이 저희 비전이고 나아가서 우리 가족의 식생활 패턴과 섭취 영양소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건강한 삶을 공유하는 데 저희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아이들은 식판을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식판은 하나만 설거지하면 되고요. 아이들은 뭐 부끄럽 밖으로 줄줄 다 집어 던지고 놀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 아이인데 사진이 잘 나와요. 반찬도 많아 보이고 그래서 엄마들이 뭐 인스타용으로도 쓰고 많이 쓰죠. 그래서 가정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모두 유아용 식판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좋은 식판에 엄마의 사랑을 더했습니다. 아이들은 집중력이 짧죠. 그래서 밥 한 숟가락 먹고 돌아다니고 뭐 장난치고 하느라고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데요. 이제 그럴수록 음식이 점점 식어가고 음식 맛이 변해요. 처음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게 돼서 더 맛이 없는 음식을 먹게 되죠. 이런 또 육아 해보신 분들 계실지 잘 모르겠지만
음식이 식으면 엄마는 또 전자레인지에 가서 국이랑 반찬을 데우고 밥을 또 새로 푸고 이러면서 엄마랑 아이 모두 지치고 힘든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린 베이비키스의 첫 번째 제안은 엄마의 사랑처럼 식지 않는 유아 식판입니다. 저희 제품은 40도에서 50도 사이 사용자가 원하는 온도로 최대 1시간 동안 무선으로 보온이 되고요. 냉장고 속 차가운 음식도 식판 위에 올려놓은 상태로 먹기 알맞은 온도로 바로 데워줍니다. 그리고 식판 부분은 분리 세척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분리가 되어서 열탕 소독이나 아니면 식기 세척기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음식이 담아지는 부분은 스테인레스를 적용했고 나머지 모든 부분은 젖병 소재인 PP를 사용해서 안전성과 위생성이 더했습니다. 저희 원하는 칸은 선택적으로 보온이 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부분인데 디스플레이 위치도 아이가 밥을 먹는 쪽이 아닌 반대편에 위치를 해서 쉽게 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건 식판 옵션으로 이제 살 수 있는 식판 디자인인데 우주인이라든지 탈 것들 아니면 아이들 밥 먹는 재료가 되는 야채들로 구성이 돼서 보통 유튜브 많이 유지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엄마들이 조금 더 아이와 대화할 수 있도록 스토리를 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더 만들어 봤고요. 저희 제품은 작년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서 대상을 받았고 바로 어제 서울여성발명왕 엑스포에서 여가부 장관상과 공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게 지금 유아용품 다들 쓰시는 것들인데 여기 보시면 습땡땡 유모차는 선택사항이에요. 모두가 다 쓸 수는 없죠. 너무 비싸니까. 나머지 젖병 소독기나 카시트, 아기띠 등은 필수품으로 각 가정마다 모두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절대로 저렴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살 수 있는, 팔리는 이유는 매년 태어나는 출생아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거에 대비해서 한 아이당 투자되는 금액 자체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겟 시장을 골든키즈라고 잡은 것도 부잣집 아이가 대상이 아니고 더 이상 골든키즈라는 말 자체가 우리 집에 있는 하나뿐인 내 아이가 모두 골든키즈가 되었거든요.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 다 똑같이 아이들 다 줄지만 유아용품 시장은 계속 성장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제품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시판을 주로 하다 보니까 다음 제품은 섭취한 나트륨과 영양소의 정확한 섭취량을 계산을 해서 어플리케이션 연동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매번 식사 때마다 얼마의 나트륨과 얼마의 영양소를 섭취했는지, 그럼 내가 다음 식사 때 얼마를 더 섭취해도 되는지, 이런 고혈압 환자들도 물론 대상이지만 가정 내에서 모두 가족이 식판 하나로 다 데이터를 모을 수 있도록 해서 향후 어떤 질병에 걸렸거나 했을 때도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만드는 것이 차기 제품으로 개발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버튼 하나 누르면 그 무선으로 이유식으로 데워지는 볼트를 또 제작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세상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베이비키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도 딱 지켜주시고. 네, 질문 있으세요? 네. 혹시 판매 진행하셨나요? 아니요, 저희 시제품 10월에 이제 18, 10월부터 지금 예상 가격이 어느 정도? 가격은 지금 확정하지는 않았는데요.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로 책정하려고 해요. 국내 생산? 네. 그럼 금형은 제작을 하셨어요 벌써? 분명 지금 제작 중에 있어요. 일부는 제작 제작이 중에. 되어 있고 부족한 부분만 제작 중에 지금 있고요. 네. 네, 좋습니다. 더 질문? 네. 혹시 제품 무게는 어느 정도 되나요? 애가 먹다가 집어 던지거나 할 수 있는. 아까 만져봤는데 네. 집어 던지기는 힘든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무게도 가볍지 않아요. 1.5kg 정도 되고요. 그리고 바닥에 고무 흡착판도 있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좀 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판을 들었을 때 만약에 아이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부저도 울리고 전원도 자동으로 차단이 되고 기능이 되게 많네요. 좀 안전 기능을 좀 많이 넣으려고 이렇게 했죠. 네, 알겠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기자랑 맥주가 오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